자, 이 얘기는 뭐 오늘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대법원이 지금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광속재판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법원의 재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김재원 최고께 먼저 시간을 드리는데 조금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짧아야죠. 원래 이재명 대표님은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그때 감옥소 가셔야 될 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선까지 나오니까 이 대법원이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절박감에 아마 이렇게 선고를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파기환송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건을 고법에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판결하는 바람에 이런 판결 대법원에서 초고속 그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가능성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뭐 가능성이. 근데 이거 법률가가 보는 눈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유죄 선고가 될 텐데 아쉽게도 곧바로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파기 재판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이 사건이 또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에 올려면 그때는 이미 대선은 끝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정확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재명 후보님은 대선판에서 지금 계실 것이 아니고 저 딴 데 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게 쪼개서 여러 개를 기소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유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났고요. 선거법은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부실했다라는 것에 저는 방증이라고 그걸 법원이 확인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고심 관련해서는 저는 5월 1일로 선고기일이 잡힌 이상에는 상고 기각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심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심에서 1심, 2심의 증거조사를 거쳐서 확정한 사실 인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꿀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 법칙을 잘못 인정했거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 인정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떠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실에 대한 평가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사실 인정의 범주에 저는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쟁점 어떤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냐 허위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났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 법률적 판단을 할 게 남아있지 않아서 빠르게 상고 기각을 하고 이 문제를 대선 앞두고 좀 조기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짐작이고요. 지금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것에 이제 빠른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도로 이번에 이제 상고 기각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진영에서도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무용하고 무익한 이 검찰의 부당 기소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들을 좀 대선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법원에 아마 저는 합의체로 이게 이번에 판결이 날 텐데요.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저는 그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법치를 강조하는 분이시고 해서 저는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만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온 국민들이 아마 5월 1일 날 오후 3시를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법리의 어떤 그 오인이 없도록 저는 정말 상식과 공정의 어떤 그 잣대에서 저는 판결을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좀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소된 분들이 공직선거에 나와서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는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벌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보궐선거에서만큼은 정말 깨끗한 후보 또 미래를 좀 지향하는 그런 후보에게 좀 기회가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정리를 좀 드리면 네. 각자 다 법률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인간적 측면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 개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라는 공직자를 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궁리만 해도 이 정도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직선거법 지금 문제가 된 상고심도 마찬가지예요. 고 김문기 씨 가족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부하 직원도 모른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뻔뻔한 이재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온 국민으로부터 덮어 씌웠잖아요. 이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부실한 그런 덮어 씌우기식 프레임식 기소에 의해서 이재명 후보자는 2심 무죄를 받을 때까지 그런 인간으로 악마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았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것이 인식의 영역이어서 무죄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일관되게 고 김문기 씨와의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실무자였다는 사실도 인정했으며 그리고 그에게 표창장을 주었다는 사실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인식의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일관되게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 이재명에게 덮어씌웠던 이 억울한 혐의들이 밝혀지는 정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두 분께서는 이제 상고심에서 이것이 유죄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